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우순 사이연대 김미아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모신 이유는 한국에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자우순 연대는 1997년도에 만들어졌고 전국 180개 단체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쓰레기 제로 웨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책을 입법하는데 많은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회용 컵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 전국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감시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포장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소비 지향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관리하는 플라스틱을 법적으로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서 또 다른 플라스틱이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자우순 사회연대와 우리 환경단체들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켜서 포장 폐기물을 줄여보자 이런 것들이 오늘의 하도입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오늘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나이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태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다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다현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의 제로 웨이스트 마켓에 대한 방향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김태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국내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한 5만 6천 톤. 이것을 이제 한 사람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연간 약 한 387kg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회용품과 이제 포장 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한 32%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장 폐기물은 대부분 이제 코팅종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나 이제 플라스틱 이게 지금 같이 이제 여러 재질이 섞여서 이제 구분이 좀 잘 안 가는 그런 이제 복합 재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재활용에 상당히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토가 좁다 보니 소각장이나 이제 매립장을 만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 폐기물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폐기물의 약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포장재를 줄인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제로 웨이스트 마켓 제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나이라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분 판매할 수 있는 소분 판매에 대한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외국에 비해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부 기업에서 이제 화장품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용기 없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개인이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녹색 특화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농산물을 용기 없이 소분 판매하거나 또 생분해성 포장재를 설치하는 이런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게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위생 문제로 인해서 제로 웨이스트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샴푸나 이제 린스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소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의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반드시 매장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밀가루와 같은 이제 전분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간장이라든가 된장과 같은 이제 장류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장류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식초도 이제 소분 판매가 가능한데, 이런 식초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점차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마켓이 늘어가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고 화장품을 이제 소분 판매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이제 위생법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가져온 용기에 화장품이나 뭐 이제 린스 같은 것을 담아주는 것이 또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포장재 없는 마켓을 만들었지만 이제 매장에서 다시 용기를 제공해주고, 사실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약간 법 때문에 조금 이제 실행 과정이나 제도상에서 약간의 지금 충돌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실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박타효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화장품 기업 전문 기업 아모레퍼시픽은요, 지난해 12월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이 월마트와 같은 우리나라 대형마트인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일부 과일이나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 일부 품목을 소분 판매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또 한국은 식사를 할 때 5, 6가지 반찬을 곁들여 먹는 문화가 있는데, 그만큼 그거는 반찬 소비량이 크다는 얘기겠죠? 근데 한국의 반찬 가게나 마트 등은 대부분 일회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오면 필요한 만큼 반찬을 담아주는 마켓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용기를 가져와서 물건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면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이 같은 사례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 확산의 매우 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제로웨이스트 마켓 구축에 대한 노력들, 이제 각각 보면 기업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사회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좋은 스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제로웨이스트 마켓이 아직은 그런 말하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것인가, 확대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될 운동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김태희 선생님,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는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이제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환경부에도 계속 이제 법상의 그런 이제 문제가 된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제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생상 문제가 없는 이제 품목에 한해서는 제로 웨이스트 마켓에서 포장재 없이 혹은 이제 필요한 만큼 덜어서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도록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정부나 이제 지자체 노력도 이제 중요하지만 기업도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이제 최대한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선해야 하는 그런 이제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이제 정부도 제로 웨이스트 마켓에 동참하는 그런 기업에는 이제 세제 지원이라든가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기업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 또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뭐 소비자들이 이제 사지 않으면 어떤 소용이 없겠죠.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포장재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대상 이제 포인트를 이제 도입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박다희 팀장 선생님, 제로 웨스트 마켓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오프라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앞으로 모든 시장들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의 제로 웨스트 마켓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호 선생님 부탁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온라인 마켓 등의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품 구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 정보와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이라 선생님은 이러한 그 박다희 선생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품의 다양성을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수동화 시스템을 자동화로 좀 구축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뭐 이제 공동체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벌크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제로웨이스트 마켓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그 노력해야만이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세 분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마켓을 정착시키는데 현재 갖고 있는 제도가 적절한 건지, 그럼 제도와 제도상의 충돌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고 그렇게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많이 사회적인 어떤 참여, 사회적인 책임을 지면서 할 것인가를 더 이끌어주는 이런 노력들,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앞서 이거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웨이스트 마켓이 동네별로 뭐 다 구축을 해놨는데 물건이 안 팔려요.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자 인식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제로웨이스트 마켓을 포함해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운동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지금까지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의 정책도 기업도 소비자들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아직은 너무 미신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한 40% 줄여야만이 현재 갖고 있는 소각장 문제, 매립장 문제, 기타 재활용이 안 돼서 어딘가에 뭐 이렇게 불법 처리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40%를 줄이고 또 하나는 사용한 플라스틱을 최대한 흡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순환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중심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셔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업에 지금보다 더 강한 채찍질로서 압박을 해주고, 정부한테도 마찬가지로 제도를 강화시키라고 요구를 해주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더라도 함께 하자라고 호소도 하는,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즉에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원 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숙명의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앞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가 그 제로 웨스트 마켓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원년이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은 그 앞으로 플라스틱 40%를 줄이는 이런 그렇게 정책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합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